다음 달에 부모님과 함께 다시 살 예정입니다. 남편 벤이 형수 홀리에게 놀랍게도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지만 이사하는 날 짐을 풀고 전화가 엄청나게 왔어요. 홀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잘못된 주소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정말 속상했습니다. 제 이름은 제인입니다. 저는 35세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남편 벤과 네 번째 그리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생계를 유지하기.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홀리가 처음에 찾아왔죠. 그냥 놀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며칠에 한 번씩 예고도 없이 나타나더니 홀리가 제가 알 때마다 점점 더 거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그에 맞춰 그녀가 방문할 시간을 정했고 집에서 스스로 음식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서 그녀는 심지어 우리 아이들 간식을 먹기. 나는 그것에 대해 그녀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대신 듣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 사람이 화나고 감당하기 힘들어 매일매일 찾아오는데 벤과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 내가 올 걸 알면서도 오늘은 아무것도 못 얻었어,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 먹고 싶으면 직접 가져가면 돼 침착하게 대답했는데 홀리가 큰 소리로 소리 지르기 시작했지. 나 건들지 마. 손님이니 나한테 대접해야지. 여기가 내 집이잖아. 그녀가 내가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공격적으로 소리쳤던 모든 비용을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그녀는 정말 이기적이고 홀리를 상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 아닌가요? 손님으로 방문하고 싶다면 홀리의 어깨가 긴장되어 차를 쏟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감히 당신이 제 처제라니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군요. 듣게 할게요. 홀리가 반박했습니다. 반성하는데 불편함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서 시댁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와 그녀의 남편 시아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어서 마음이 편해져서 시부모님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법률을 준수하고 결국 벤과 결혼했지만 지금은 그녀의 시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지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예고 없는 방문과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계속해서 나는 좌절감을 느꼈다. 나 자신과 거리를 두려는 나의 시도는 그녀의 행동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음료수가 필요하다. 가서 지금 사다. 홀리는 내가 요리하느라 바쁜 동안 나에게 명령했고 마치 내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를 문 밖으로 밀어낼 뻔했다. 그녀는 내 가방을 던졌다. 밖에서 거실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거절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잡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나를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 남편은 곧 집에 올 것이고 우리 아이는 집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친구 집에 애원했지만 홀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상관없어. 그 사람은 불평을 멈추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야. 그녀는 다투는 것이 봉건적이고 시간 낭비일 것임을 깨달은 완고한 문지기처럼 입구를 굳게 막으며 마지못해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왔을. 홀리가 요구한 술을 사려고 근처 슈퍼마켓에 갔더니 형수 홀리가 내 아이가 흘린 차를 치우도록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아이에게 가서 총을 쐈습니다. 홀리 감동적인 눈빛. 제발 다시는 이러지 마. 너 차를 흘렸으니 치워야 해. 내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홀리는 나한테서 가져간 와인을 그냥 내 잘못이라며 마시기 시작했어. 너무 느려서 아이에게 자기 물건을 방으로 말하고 나머지 청소는 서둘러 요리하면서 좌절감이 커졌고 홀리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남편 벤에게 홀리의 행동에 대해 말했고 그도 특히 그녀가 우리 아이에게 한 일에 대해 나만큼 화가 났고 그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형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가 시도했을 때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돌아왔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우리 둘 다 홀리에 역겨움을 느끼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의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시댁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적당한 날을 찾는 것이 걱정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 날 홀리에게 시댁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세부 사항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홀리의 고함 소리는 우리의 혼란을 가중시켰을 뿐인데 왜 그렇게 단호하게 시댁에 가지 않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날 엄마가 전화해서 아빠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돌봄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모님은 확실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즉시 집에 가겠다고 제안했지만 엄마는 자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고집하셨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65세가 넘으셨지만 은퇴 후에도 여전히 고위직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살핌이 필요한 아빠를 부양해야 엄마가 간병과 일을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향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후 홀리가 저녁 식사가 준비되기를 기대하면서 평소처럼 우리 집에 나타났다. 홀리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나는 약간 분개한 표정으로 홀리를 쳐다보았다. 내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그날 밤에 홀리와 함께 계시는데 힘들 것 같았어요. 오늘 밤 저녁을 건너뛸 수 있을까요? 케이크를 샀어요. 대신 케이크를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홀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노려보았어요. 무슨 뜻인가요? 터무니없는 케이크만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제도 미안하지만 이거 가지고 집에 가줄래? 마지못해 이해해주기를 바라면서 홀리가 케이크를 쳐다보며 먹기 싫으면 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무시했다. 막 집에 돌아온 벤과 의논한 끝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쨌든 먹었다. 우리는 매달 부모님을 전적으로 부양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도와주고 싶었고 초과 근무를 더 하자고 제안했지만 나는 원하지 않았다. 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 위해 우리는 형의 아내 문제와 부모님 상황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벤은 동의했고 우리는 즉시 일을 시작했고 벤은 짐을 싸기. 나는 부모님에게 전화했고 그는 홀리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달에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방문할 때 우리는 없을 거야. 벤이 전화로 올리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신나는 것 같다고 말했어. 난 준비를 시작해야 해야.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이사하는 날 부모님 집에서 짐을 풀기 시작하면서 어깨를 으쓱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홀리로부터 미친 듯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새집이 불쑥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해서 그녀가 말하길 잠깐만요. 우리 부모님 집이에요. 우리 여기로 다시 이사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전화 반대편에 있는 홀리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것을 기억하세요. 벤이 그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로 이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녀는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무방비 상태로 근처에서 우리 아이와 놀고 있던 돌아서서 설명을 마치기도 전에 내 부모님 집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는지 물었습니다. 통화가 갑자기 끝났으니 어쨌거나 큰 문제는 아니죠. 당신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홀리가 반박했습니다. 오해를 표시해서 미안해. 홀리는 우리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지 않았어. 우리는 이미 이사를 끝냈어. 벤은 내가 설명하는 동안 이미 전화를 끊었지만 내가 좌절감을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대해 묻자 홀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사 오면 지루한 집안일을 우리에게 모두 맡길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말문이 막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거만한 말투를 무시하고 우리가 왜 당신의 빈번한 방문을 옮기기로 결정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홀리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엄마는 아빠가 부상을 입으셨고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셨고 벤과 내가 그것에 대해 논의했을 때 우리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신을 머물게 하고 우리 엄마를 도울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홀리의 반응은 단순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집은 아이 학교도 가깝고 직장도 가까워서 이사가 한 방에 목표 2개 맞추는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됐어. 홀리한테 설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통화가 끝나서 우리는 책임감을 못 느꼈어. 오해는 바로 이리로 와 홀리가 목소리를 달라고 했어 라이징 하지만 홀리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 단호히 거절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용당한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고 지금 부모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내 설명 홀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갑자기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전화에서 벤 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홀리는 가스를 뿜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괜찮아요. 홀리가 걱정돼서 물었어요. 홀리가 급하게 애원했어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무슨 일인지 서둘러요. 왜 내 형수는 그렇게 열광했는가 홀리의 다급함은 나를 말문이 만들었고 그녀는 전화를 끊은 후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내 형수의 긴급한 간청을 벤에게 전달했고 그는 그에 대해 투덜거렸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운전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시댁을 방문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재빨리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두 분 모두 집에 계셨고 벤과 제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동의하셨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거실로 달려가 보니 홀리는 낙담한 표정이었고 시어머니와 처남은 화를 내며 우리를 보자마자 차를 권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홀리는 달려갔다. 그녀에 대해 그녀와 마주한 후 집을 떠나 무모한 지출 우리는 그녀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우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내 처남이 홀리를 노려보며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 계시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홀리가 그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갔다.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며 홀리에게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홀리가 내 저축을 탕진한 것 같았다. 내 돈을 되찾기 위해 그녀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오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의 이사와 그들이 가정한 계획에 대해 듣고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오해가 놀랐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때까지 조용하던 홀리가 반항적으로 말을 이었다. 엄마, 내 인생을 방해한 건 내 잘못이야. 스트레스를 풀려고 돈을. 별거 아니야.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녀 얼굴은 빨개졌는데 시어머니도 처남도 물러서지 않고 변명 그만하세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과 요리를 우리한테 다 해주기를 바랐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디자이너 가방을 벌다니 말도 안 돼. 둘 다 화를 내며 얼굴을 높였다. 레드 홀리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저 시선을 돌렸다.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시댁에 끓어오르는 소란에 전혀 몰랐다. 내 처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떴다. 이 정도면 충분해. 너도 내 남동생에게 폐를 끼치는구나. 너 그렇게 불행하면 그냥 이혼하자. 우리 삶에서 빠져나오자. 홀리 공간색이 바래졌어. 그녀의 눈에 확연히 패닉. 잠깐 왜 이렇게까지 와야만 하는 걸까. 나는 그냥 너를 보살펴주려고 벤에게 간청했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너를 보살펴준 것은 우리였다. 너는 매일 와서 우리 집에서 원하는 것은? 먹고 마셨다. 저녁 식사도 기여하지 않고 도와주거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끼어들었다. 내 처남의 눈총을 받는 건 내 집이니까 난 손님인데 왜 돈을 내야 홀리에게 이기적으로 말을 못하게 놔두는지. 내 결단력 있는 처남이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 홀리가 이 서류에 서명할 만큼 했어.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자. 내 남동생들. 홀리는 그의 결심에 깜짝 놀랐고 엄마가 저축한 돈을 전액 갚아야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자. 홀리의 충격은 얼굴이 창백해졌어. 얼마나 썼는지 궁금해. 그녀의 반응을 보고 나에겐 그런 종류의 돈이 없다. 제인 당신과 벤 둘 다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홀리는 당황하여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의료비, 우리 아이들 양육비와 우리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같아요. 단호하게 설명했고 마침내 홀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처남의 최후 통첩에 따라 포기했습니다. 홀리는 전액 변상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했습니다. 처남이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리고 당신을 개입시켜서 미안하다고 또 다시 사과했습니다. 우리의 우려사항이 흥미롭게 해결되었음을 알면 홀리가 우리 집에서 소비한 모든 음식과 음료, 도 시어머니의 청구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기록이 것입니다.